엄마, 딸 왔어요. 그래, 애순이 왔니? 혼자라 적적했는데 딸이 오니까 역시 좋구나. 아빠는요, 여전히 연락 없어요? 그럼 그 나쁜 인간 아주 그냥 따로 사니까 신났는지 연락 한 통 없다. 아우, 그럼 엄마가 먼저 해보지. 아버지랑 다시 같이 살고 싶으시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네 아버지가 싫다는 걸 어쩌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주 나쁜 사람. 아우, 그동안 두 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아빠 싸운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무슨. 그게 네 아빠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맨날 그 고집만 부리고 그냥 아주. 엄마가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아버지도 듣지 않을까요? 전화해서 한번 좀 부드럽게 말 좀 해봐요. 어? 야, 부드럽게. 너 지금 너도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아주 그냥 아주 아무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구나. 아주 그냥 됐다. 너 가. 나 돌아가. 되는 엄마. 일이 없어. 아주 그냥. 아우, 엄마 좀 부드럽게 안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가. 그러지 말고 화해 좀 해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역시 익명 요청하셨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좀 갈등이 있으신데 엄마를 좀 돕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나는 엄마를 이해한다 하시면서 엄마를 돕고 싶은 방법을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빠와의 잦은 말다툼으로 마음 여린 저는 나름 상처가 많았습니다. 주위에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엄마는 아빠와의 갈등을 제게 털어놓곤 하셨는데요. 자연스레 아빠에 대한 엄마의 감정이 제게 이입돼서 최근까지도 아버지가 몹시 밉고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엄마 아버지가 따로 지내고 계세요. 조론이다, 황혼이혼이다 말이 많지만 아내 쪽이 아닌 남편 쪽에서 원해 따로 지내고 계시는 게 엄마에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엄마도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그간 많지만 노년에 자녀들 다 결혼한 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셨었나 봐요. 화해의 신호도 아빠에게 보이신 것 같은데 아빠는 그저 혼자 지내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결혼 전까지 엄마와의 갈등이 심해 반항아 같았던 친정오빠는 결혼 이후에야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어요. 대신 저희 시부모님, 저희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엄마의 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정적이다 하셨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친정엄마가 뒤에 앉아 길 안내를 다 해주고 주차 장소까지 정해줘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친정엄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편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에게 이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보다 자주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족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주위에 친한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엄마가 안타깝지만 자주 저도 엄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속사정을 알기에 엄마를 돕고 싶습니다. 엄마가 가까운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속 시원한 조언 기다릴게요. 따님을 통해서 엄마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마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짠한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이 사연 선생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딸이 기특해요. 예. 예쁜 딸이에요. 엄마 아빠가 따로 계신 것도 하지만 사실 남자들하고 전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 이를테면 남편인 아버지 그리고 사위. 아들 사위. 네. 전체적으로 남자들하고 그러네. 이런 조우가 조금 어려운 엄마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를테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엄마가 아마 부정적이야, 지배적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엄마를 다른 이름표를 붙여줘요. 우리 엄마 희생적이고 착한 마음 가진 분이야. 이거를 알아주는 유일한 딸이 아닐까 싶어서 엄마는 이 딸이 있어서 위로가 되겠다 싶지만 전체적으로 이 엄마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밀어내는 엄마거든요.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딸의 심정이 어떤지도 이해가 되고 간절하지만 또 밀어내고 밀어내면서도 또 간절한 이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함께 있고 싶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한 아빠의 심정은 또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안쓰럽긴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방금 그러셨어요. 간절히 원하지만 밀어내는 친정엄마의 모습이라고. 친정엄마가 어떤 분인 것 같은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엄마의 특징이 보면 지금 남자들의 표현을 먼저 가져와 보면 몇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부정적이다. 네. 또 지배적이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보다 자주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딸의 이야기에서나 또 남성들에게 남편이나 사위나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볼 때에는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의 역할은 일단 리더 역할이 맞긴 맞아요. 전체적으로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더십의 색깔이 조금 더 포괄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나온 단어들로 보자면 공감력이 조금 부족하신 면이 있고 또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마음만큼을 표현하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의 방식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관계를 잘 해보자 했지만 사실은 지배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이 망가졌던 경험을 또 많이 했던 분이라 자괴감도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너무 먹고 싶은데도 막,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고프면 혼자 몰래 가가지고 그 남은 그 식은 밥을 먹는 그 아이의 심정 같은 그런 그림이 이 엄마에게 좀 보이거든요. 힘세 보이지만 외롭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엄마의 특징이 좀 눈에 보이네요. 네. 지금 친정어머니께서는 남편하고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고 또 자녀분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셨으니 이제는 두 분이 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노년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입장이 조금 단호한 것 같긴 합니다. 박나리님, 선생님이 참 기특한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딸이 참 마음이 예쁘네요. 실질적 도움을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사연을 신청하신 듯한데요. 전문가의 꾸준한 상담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이 어머니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딱 한 사람, 이 따님의 존재가 참 각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이 딸의 특성이 굉장히 좀 비교가 되죠. 제 딸 같은 경우는 공감력도 되게 충만하고요. 또 표현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웠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특성을 조금 유추를 해보게 돼요. 어쩌면 아버지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된 별거를 선택을 한 데에는 이건 아주 급격하고 극단적인 방식의 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보다 완충적인 그 방식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혼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충격을 받을까?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이혼을 했을 때 막상 더 큰 충격을 받는 건 엄마 쪽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아버지의 특성이 딸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요 단어들은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권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배적인 것,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조금 미숙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남성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지배를 받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느낌, 항상 명령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별로 또 만족스러운 또 성취나 혹은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께서 우리가 꽁트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엄마에게 충고를 하면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밀어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게 필요한 건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뭐랄까 성숙한 선택의 경험 또 용기 이런 건강한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이 엄마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고요.
충분히 경험을 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한 경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간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엄마는 지금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합방도 하시고 합가를 하시길 원하시지만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태가 참 좋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엄마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혼자 남겨두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차라리 주말부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건 아니고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뭐 반찬도 갖다 주고 내가 가진 호의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든 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그 그림의 일부 조각을 가져가서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경험을 남편 곧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 합가는 아버지가 선택해야 돼요. 네. 엄마는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이런 내 아내가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 아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시나 지배나 정보 개념이 아니라 돌봄과 나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편안함 이렇게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와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이 조론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이제 합의되어 있지만 또 한시적인 또 분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 또 돌아왔을 때도 부모님이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조금 만나는 방법. 그러면 엄마의 불안도 조금 줄어들고 네. 엄마도 아버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아버지도 엄마의 변화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는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네. 당신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모든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네.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길을 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남편분하고는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조금 주말 부부처럼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지실 수 있는 방법,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느끼시는 방법. 그러면 이제 친오빠나 사위도 사실은 엄마와의 갈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띄엄띄엄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면 남성들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지배하거나 특별히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담부터 쳐요. 그리고 벽부터 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벗어나기는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엄마만 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엄마도 기능이 있어요. 엄마가 사실 굉장히 좀 완고하고 고집도 좀 센 편이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지만 상대방은 내게 오길 바라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어리숙한 왕이랄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리숙한 여왕에게 다가올 만한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그러나 이 고독감은 가지고 있고 관계도 회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자주 안 보는 게 좋고요. 너무 자주 보면 그 상한 감정이 더 반복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주기 우릴 때면 뭐 크리스마스, 뭐 설날, 뭐 명절, 생신 이런 데 이제 함께 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지만 긍정적인 속마음이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그 따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마음의 전력 역할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표현의 서툴매 대해서 그 남편이나 혹은 그 남자 형제,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엄마가 경험적으로 조금 변화를 좀 가지셔야 네. 될 것도 같고 또 남자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이런 보스를 이해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금 상태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민주님, 저희 어머니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너무 고집이 세시고 자기중심적이라 인정을 못 받고 그로 인한 서운함으로 외로워하시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고쳐야 할 점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가족의 따뜻한 말과 인정을 받으신 후에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한 점이 많다면 사랑으로 치유받고 아버지와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제 생각엔 결국 가족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그렇죠. 인정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우리 지금 박민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다 젊고 힘이 있고 그다음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위나 아들이 네. 아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한다면 네. 아 이 아이들이 혹은 나와 함께 만나는 대상이 이런 시점에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네.